LA시 행정명령 완화로 오늘부터 꽃집과 옷가게 등 일부 소매점들이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영업에 나선 업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마더스데이 주말을 맞아 LA 지역 곳곳의 골프장과 등산로가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LA시는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보다 무려 3배 급등했습니다. 무려 2천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수당과 중소기업 대출 신청은 물론 저소득층과 서류 미비자를 돕는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LA 한인회가 우수 비영리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몇 달 안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봉쇄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14.7%를 기록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 3월보다 무려 3배나 급등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꽃집과 옷가게 등 일부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7주 만에 다시 문을 연 한인업소들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와 카운티에서 일부 비즈니스 업소들의 영업이 재개된 첫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업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LA시에 위치한 자동차 딜러 가운데 운영을 재개하지 않은 딜러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둔화로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오픈들은 일단 했는데 쇼룸 오픈이라고 해서 몇 명 정도가 이제 추가로 나와 있고 아직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활발하게 경제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영업 재개가 허락된 서점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하는 서점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형몰에 위치한 서점들은 문을 열고 싶어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시에서 대형몰 운영은 아직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사이드에 있는 쇼핑몰들은 지금 오픈을 못하고 있죠. 손님들 원하시는 시간타임이나 이럴 때 나가가지고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더 없는 책 같은 거 오더는 다 해드리고 그래요. 마더스데이를 이틀 앞둔 꽃집들은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한 꽃집의 경우 지난해보다 주문은 소폭 떨어졌지만 하루 평균 50여 건의 꽃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지금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들은 딜리버리가 많고 자기 와이프를 위로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은 같이 사는 고기에서는 픽업하는 게 많고. 비즈니스 업주들은 문을 열기는 했으나 코로나로 손님들의 뜸한 발길과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내일부터는 LA 지역의 하이킹 트레일과 골프장 그리고 공원이 문을 엽니다. 안전수칙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 그리고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LA시는 러니언 캐년을 제외한 하이킹 코스들이 문을 엽니다. 소규모여도 그룹이 모이는 건 여전히 금지됐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티타임당 4명 이하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해변가는 아직 폐쇄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단계적으로 해변가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해변가는 오픈됩니다. 하지만 해변에 앉아 있거나 선탠을 하면 안 되고 수영이나 산책 등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다시 전면 폐쇄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원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3만 296명. 코로나 사망자는 어제보다 51명 늘어 사망자는 1,569명을 기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총 17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롱비치로 87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글렌데일은 697명,
샌피드로는 634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3,699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2,71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가운데 92%는 고위험군 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연방노동부가 4월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 동안 무려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에 비해서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4월 한 달 동안 비농업 일자리가 2,050만 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던 3월, 일자리 87만 개가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역대급 실직 대란입니다. 3월 4.4%였던 실업률은 4월엔 14.7%까지 치솟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자만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그렇지 않은 실직자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20%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o the numbers are going to be it's probably going to be best to look at, as you said, the U6, and so that's at 22%. It'll probably be 25% in the next report. 업종별로는 재택명령으로 직격탄을 맞은 레저 접객 업종에서만 770만 명, 요식 업종에서 5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과 마찬가지로 실업률도 유색인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 실업률은 히스패닉 18.9%, 흑인 16.7%인데 비해 백인은 14.2%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만 실직자의 78.3%가 일시 해고 상태로 분류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일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러나 유통소매업체의 줄파산에 이어 대기업까지 파산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일시해고가 영구해고로 전환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난 속에 자택대피 명령을 거부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루터 씨는 주정부의 자택대피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기소돼 법정에 섰고 판사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사과하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했습니다. Feeding my kids is not selfish. The law is more important than kids getting fed. Then please go ahead with your decision. $7,000의 벌금과 7일 구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모금 운동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500,000 넘게 거쳤습니다. 여론에 놀란 주지사가 구금 조항을 삭제하면서 루터 씨는 석방됐습니다.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아예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공장을 다니며 몸 상태도 안 좋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선 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I just want my mom to come back. 코로나 타격은 경제로 이어져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7주 사이 3,350만 건에 이릅니다. 기업 도산도 현실화돼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 미셸 오바마의 패션으로 화제가 됐던 중저가 의류 브랜드 제이크루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이렇게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 대공황급 실업 사태 앞에 미국 44개 주는 이번 주말까지 경제 활동을 부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LA시의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를 당할 경우 건물주를 소송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시의회는 최근 세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LA시 행정명령을 어긴 건물주를 상대로 세입자가 승소하면 위반 건당 최대 $10,000의 배상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근 한인회관에는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으려는 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발한 봉사를 펼쳐온 LA 한인회가 우수 비영리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 타격을 입은 한인들. 실업수당이나 대출 등 정부 보조금을 받고 싶지만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가 미숙하거나 절차를 몰라 신청조차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LA 한인회는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과 실직 수당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방문자 상담과 전화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 대면 봉사만 4-50명에 전화나 이메일 상담 그리고 저희 앱에 올라오는 그 숫자는 아마 몇천 명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다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고 있고. LA 한인회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돕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20만 달러의 기금을 모아 당장 시급한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관한 실업수당 신청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W-2를 받지 않은 결과로 아무런 실업수당을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한인회의 봉사활동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LA 한인타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 의원은 LA 한인회를 우수 비영리 단체로 선정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던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이 오늘부터 사무실을 다시 열었습니다. 모두 25곳에서 운영을 재개했으며 LA 한인타운 부근에는 USC 근처 오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가주에서는 글렌데일과 플로이튼 등 모두 7곳이 포함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흑인 청년들이 경찰이나 백인 남성의 총을 맞고 숨지는 일이 잇따라 논란입니다. 흑인들이 사냥감이 되고 있다며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한 흑인 청년이 차를 운전하면서 인터넷 소셜 미디어로 생방송을 합니다. I'm not going to jail today. No sir. You gotta catch me, baby. I'm not going to jail today. 이 청년은 당시 시속 100km가 훨씬 넘는 속도로 차를 몰았고 경찰차가 따라붙자 차를 세운 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이 과정이 고스란히 인터넷에 생중계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정지 명령에 불응했고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경찰이 굳이 총을 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Gives me the whole another disrespect for the police. That's just all it is. You know, we're not really being protected and served. You know, we're being hunted. 앞서 지난 2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조깅을 하던 흑인 청년이 백인 남성에게 총 맞아 숨지는 동영상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흑인 청년을 동네 침입한 강도로 오인한 백인 아버지와 아들이 총기로 무장한 채 뒤쫓아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총을 쏜 백인들은 2달이 넘도록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The men can get away with it for months at a time and continue to enjoy their families and their homes in freedom. It's painful for this family.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조깅하다 총을 맞고 숨진 흑인 청년의 생일이어서 대규모 추모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합의한 바 없다, 여론전이다 이렇게 일축하면서도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던 트럼프 미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현안 질문에 미국이 아무 이유 없이 보호해온 부유한 나라들이 있다며 대뜸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증액에 합의했다는 식의 트럼프 발언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특유의 과장 화법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압박 전략으로 보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50% 가까이 올리는 13억 달러가 미국 요구안이 맞다며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에 확인해주는 등 일종의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은 진행 중 합의된 게 없다고 강조했고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선 여론전일 뿐이다. 국가 간 협상 기술이 아니라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한미 실무선에서 정리됐던 13% 안을 거부해 협상을 꼬이게 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의 13억 달러 안이 전해진 어제부터 추가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용 가능하려면 그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강경 기류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등 경제 사안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에도 대비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비자 H-1B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다시 책정하고 H-1B 신청이 가능한 분야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 이후부터 이번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지피 총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군이 북한에 해명을 요구하자 갑자기 북한이 대남 비난에 나섰습니다. 한국군의 훈련을 문제 삼았는데 비난 강도가 높았습니다. 이 소식은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모든 것이 2018년 북남순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이 인민무력성 대변 임명으로 우리 군의 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공군과 해군이 그제 서해에서 실시한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지난 3일 GP 총격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훈련이 남북 군사 합의를 전면 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GP 총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우리 군의 항의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절대로 저진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며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번 담화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도 발표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여러 형식으로 남한과 미국을 비난해왔지만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 같은 대외 매체에만 발표해왔습니다. 담화가 노동신문에 실리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매체에 대남 비난 담화를 공개했다는 것은 대내적으로 대남 비난 선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여서 북한의 향후 대남 기조가 보다 과격하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훈련이 군사 합의를 준수한 가운데 군산 서방 해상에서 실시됐다며 북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니만 마커스에 이어 한인분들도 많이 찾는 샐러드 뷔페 체인인 스플랜테이션도 전격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각적 한인사회 소식 종합했습니다. LA CCB지구의 잔니시 의원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드라이브-뚜루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인 어르신 100여 명이 참여해 화장지와 마스크, 건강음료, 냉동식품 등 각종 생필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잔니시 의원은 한인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전력국이 올 연말까지는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LADWP는 코로나19 사태로 요금을 지불하기 힘든 주민들의 경우 단전이나 단수를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밀린 요금은 지불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8월 20일까지 강제 퇴거를 금지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렌트비를 내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8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민 서류 마감 시한을 자동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민국은 오는 6월 3일까지 사무소와 서류 수속센터를 폐쇄하고 대면 업무도 중단시키면서 이민 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마감일에 맞춰 제대로 접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자 마감 시한을 오는 7월 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샐러드 뷔페 체인인 스플랜테이션이 전격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스플랜테이션 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바뀐 영업 환경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캘리포니아주 내 44개 매장을 포함해 전국 97개 매장을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113년 전통의 고급 백화점 니만 마커스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몇 달 안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각국이 봉쇄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기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분들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몇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중국 우한 재래시장이 코로나19에서 특정 역할을 한 건 맞지만 내용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가 몇 달 안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2,5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참여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치료제 후보에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렘데시비르와 클로로킨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WHO는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이 코로나19 사태에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surprising that sometimes we also have these events happening within markets. 다만 우한 시장이 코로나19의 원천인지 확산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염됐는지 알아내기 위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각국이 봉쇄 완화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확진자 수는 157만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5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유럽은 오늘 2차 세계대전 75주년 전승기념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은 대규모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국 정부가 6.25 참전국과 의료 지원을 한 나라 등 모두 22개 나라에 마스크 100만 장을 보냅니다. 해외 입양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도 다음 주쯤 각 나라에 도착합니다. 김학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수송기에 연이어 상자들이 실립니다. 70년 전 6.25 전쟁 당시 한반도로 달려왔던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할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50만 장을 공중 수송하겠습니다. 정부는 평균 88살 고령이 된 해외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합니다. 전체 참전 용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엔 50만 장, 나머지 50만 장은 영국과 캐나다, 터키 등 21개 나라에 전달합니다. 유엔 참전군 용사들의 정말 희생과 또 공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미국으로 향할 공군 수송기는 원래 어젯밤 9시 20분 이륙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내일 밤 출발로 연기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나서 해외 입양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마스크도 다음 주쯤 각국에 도착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잊지 않고 입양인들한테도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말만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하는 것 같아요. 해외 입양인을 상대로 1차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 14개 나라 6,700여 명에게 한 사람에 12장씩 보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인도적 목적이라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베스트입니다. 탁탁탁 구두굽 소리와 현란한 발재간이 특징인 탭댄스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목해보시죠. 특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 몸이 근질근질해진 걸까요? 청소기를 밀고 다니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발을 가만히 두는 법이 없습니다. 폴짝폴짝 장소 불문 쉴 틈이 없죠. 미국의 무용수들입니다. 자가격리와 거리두기 지침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아일랜드 전통 무용이며 탭댄스의 원조로 알려진 아이리시 댄스의 매력을 알리려고 나선 건데요. 특유의 리드미컬하고 경쾌한 움직임이 지루한 일상에 색다른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하체를 주로 사용해 조깅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데요. 여러분도 집안일할 때 한번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대면 비접촉이 대세인 요즘 자동차 극장이 인기라던데 여긴 한술 더 떴습니다. 보트를 타고 음악 공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예술가가 마련한 무대인데요. 홀로 보트 위에서 믹싱 장치로 음악을 쏟아내면 소규모로 모여 보트를 타고 쫓아다니면서 감상하는 겁니다. 인터넷으로도 중계해 화면을 보는 사람들 누구나 얼마든지 듣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예술 공연 문화. 역시 돌파구는 아이디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 왜 이런 맹수가 있죠? 남성에게 달려드는데 설마 공격하려는 건 아니겠죠? 이집트 카이로에 사는 조련사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자와 함께하는 스턴트 공연이 취소되자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놀면 뭐하나? 지금은 비록 방구석이 무대지만 정식 공연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못하고 집에서 밥 먹는 날이 많으시죠? 다음 끼니를 매번 고민해야 한다면 한번 주목해보시죠. 누구나 뚝딱 근사한 간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달군 팬에 버터와 사탕을 담아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여기에 옥수수 알맹이를 넣어 뚜껑 덮고 열을 가해주면 짠! 캐러멜 팝콘이 탄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캐러멜을 사용하면 알록달록 꼭 파는 팝콘 같죠? 크림이 든 과자를 뿌셔뿌셔 그대로 통에 담고 우유를 부어 꽁꽁 얼려주면 아이스크림 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을 묻혀준다면 달콤함이 배가 되겠죠? 이 정도면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 이렇게 집에서 손쉽게 만드는 간식으로 아이들과 즐거움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촬영장인가요? 문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세상에 문 닫는 곳마다 공상과학 영화의 고전 스타워즈 관련 물품이 가득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남성인데요. 1976년 스타워즈 홍보용 루카스필름 원본 배너부터 캐릭터 의상, 희귀 포스터의 한정판 피겨 등 스타워즈 관련 물품을 50만 개나 보유해 이 분야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 돈 쓴다는데 뭘 할 순 없겠지만 이 정도면 분명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겠죠. 원래 스타워즈 이전의 할리우드 영화는 아무리 흥행에 성공해도 단 한 편으로 끝났다는데요. 무려 42년이나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별나도록 사랑을 퍼붓는 이런 사람들 덕분 아니었을까요? 이 남성도 집콕운동, 홈트족인가요? 문틀을 이용해 체력 단련을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차력의 경지까지 가뿐히 뛰어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방으로 가려나 본데 무슨 집 구조가 이렇죠? 문을 열고 나와보면 아까 거기, 반복해도 또 거기,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영상예술가가 비디오 편집 기술을 이용해 집을 그 어느 곳보다 신기하고 즐겁게 바꾼 겁니다. 이상한 나라에 떨어진 동화 속 앨리스가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 싶네요. 마치 놀이공원에라도 온 듯한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집이 최고야.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병대 훈련을 마치고 퇴소했습니다. 훈련병 가운데 1등으로 수료할 만큼 훈련소에서도 에이스였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팔강모를 쓴 손흥민이 거수 경례를 한 뒤 해병대원에게 주어지는 빨간 명찰을 받습니다. 3주간 훈련을 마치고 비공개 퇴소식을 치른 손흥민은 차량을 이용해 훈련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훈련 잘 마쳤으니까 이제는 부상 당하시지도 말고 매 경기 이겨가지고 우승컵까지 따내셨으면 좋겠어요. 등번호 7번을 달고 그라운드를 누빌 때처럼 139번 훈련병 손흥민도 최고의 에이스였습니다. 사격과 총검술 등 모든 훈련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 수료 성적 1등인 필승상을 받았고 100점 만점에 99.8점 받으셔가지고 1등 받으셨고 만발을 받으셨더라고요. 다 정중앙에 거의 꽂으셔가지고 딜박스 같은 거지. 동기들과는 장난도 많이 치고 흥이 넘치는 흥민이 형이었습니다. 메롱도 되게 많이 하고 밥 맛없을 때는 되게 맛없는 거 티도 많이 내고 갈비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기간 축구는 금지됐지만 골 한번 받고 싶었는데 평생 추억입니다. 사인과 기념 촬영으로 동기들에게 커다란 추억을 선물한 손흥민은 곧바로 서울로 이동했고 조만간 영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영국 언론도 손흥민의 퇴소 소식을 발빠르게 전한 가운데 BBC 팬투표에서도 손흥민의 벌리전 70m 폭풍 질주골이 시즌 최고골에 선정됐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이어 K리그도 무관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축구의 목마른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2달 넘게 연기됐던 K리그가 무관중으로 조심스레 막을 올렸습니다. 체온 측정과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전북과 수원 선수들은 페어플레이 악수 없이 멀찍이 떨어져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학범 올림픽 대표팀 감독과 경기 하루 전 자가격리를 마친 벤투 감독도 마스크를 쓰고 현장 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 소리가 널리 퍼졌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중계권을 구매한 36개 나라는 물론 프로축구연맹 뉴미디어 계정을 통해 전 세계에 이 모습이 생중계됐습니다. Europeans love football. They are just happy to see live football back. Not just for the football, but for how Korea handles this. 세계적 관심 속에 진행된 개막전의 주인공은 42살 스트라이커 이동국이었습니다. 이동국은 후반 38분 헤딩 결승골을 터뜨린 뒤 의료진을 향한 존경을 수어로 드러내는 이른바 덕분에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일단 경기 결과 승패를 떠나서 다시 축구장에서 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둔 전북 선수들은 하이파이브 대신 주먹을 부딪히면서 4년 연속 정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항상 이웃을 살피고 나눔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하루 종일 실업수당 신청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전달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사회입니다. 바로 위기가 올수록 강해지는 우리 한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가끔은 우리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